자, 131페이지. 알아들으세요? 어려워요? 뭐, 이 정도 뭐, 아직 뭐, 초창기인데 뭐. 가장 어려운 게 민법 개론이에요. 민법하고 개론. 뭐, 여러분들이 뭐, 소재를 모르겠습니까? 지번을 모르겠어요. 지목을 처음 들어보겠어요. 면적도 그렇고, 경계도 그렇고. 어? 다 한 번씩은 들어봤던 내용들이잖아. 맞죠? 어? 자, 얘네들을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뿐만 아니라 소유자, 기타적인 내용 이것을 등록을 하고 관리하는 게 지적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얘가 우선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다 등록한다? 여기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아마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지적 공부를 볼 일이 별로 없어요. 맞죠? 토지를 살 때 한 번 정도 보겠지. 그거 외적으로는 지적 공부를 볼 일이 없어요.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아파트 산다고 지적 공부 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 등기부나 한번 쳐다보고 말고. 그렇잖아요. 그죠? 지적 공부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지적 공부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냥 지적 공부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무엇이냐면은 정보 처리 시스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도 얘도 무엇이다? 지적 공부. 눈에 보이는 요런 지적 공부. 아시겠어요? 요런 지적 공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산 처리돼서 컴퓨터상에 저장되어 있는 거. 이렇게. 얘는 잘 안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 공부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지적 공부에는 세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무엇이냐면은 대장이라고 하는 거, 넓은 의미의 대장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무엇이냐면 도면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 이겁니다. 오늘 수업 들으시고요. 집에 가서 할 일은 민법을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에? 개론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보셔야 돼요? 공시법 오늘 한 거 봐야 돼. 그거 보고 민법 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수업을 하잖아요. 오늘 수요일날 공시잖아요. 끝났어. 도서실 가서 민법책 보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10명 중에 9분은. 오늘 2시간, 3시간 동안 하는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뭐 첫 시간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보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초창기인데 제가 9월달, 10월달에 하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를 많이 하냐면 하루에 우리가 수업을 짧게는 3시간, 길게는 4시간을 듣잖아요. 그걸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는 거를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된다.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진다고. 끝까지 열심히 하셔야 돼. 끝까지. 왜냐면 우리가 이제 3시간 동안 수업하는 게 3시간 동안 수업을 하잖아요. 그 과연 여러분들이 도서실에 가가지고 3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 양보다 우리가 3시간 동안 하는 양이 적겠냐 이거 훨씬 많아요. 반복해서 그냥 들으시란 말이에요. 반복해서. 지겹더라도. 언제 가장 지겹냐? 5, 6월 달에 가장 지겨워. 왜? 1, 2월 달에 하고 3, 4월 달에 했는데 5, 6월 때 또 듣고 있자니 농담도 비슷하고. 어? 아, 이 시점에는 저 농담이 나와야 되겠지? 여지없이 나와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도. 왜? 거기를 딱 설명하면 그게 생각이 나거든, 사람이. 정말이에요. 에? 대부분 그래요. 사람의 심리가. 저도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비행장 하면 김포항 얘기 한번 한단 말이에요. 1분에 한 대씩 뜨고 내린다고. 오늘 집에 가서 조회해보세요. 인천공항에 하루에 몇 분 간격으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지. 진짜 많이 뜨고 내립니다. 진짜 많이. 줄 서서 뜨고 내릴 정도예요. 줄 서서. 그래서 5, 6월 달이 가장 이제 힘든 게 뭐냐면 1, 2월 달, 3, 4월 달 진짜 열심히 끌어 들었는데 5, 6월 달에 똑같은 내용 또 듣자니 좀 애매한 거야. 맞죠? 그래도 듣는 게 더 나아요. 듣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나중에 근데 대부분 이제 그래도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막 이쪽 저쪽 흩어져요. 막 도서실로 흩어지고 막 덩달아 또 쫓아가고 막 그러는데 제가 신기가 있는 건 아닌데 1, 2월 달 되면 합격 불합격 다 찍어 놓습니다. 뭐 이마에다가 전부 다. 정말이에요. 합격 불합격 다 찍어놔. 올해 제가 찍어 놓은 거 다 거의 다 적중했어요. 아, 이분은 붙는다. 이분은 떨어진다. 이분은 붙는다. 떨어진다. 1, 2월 달 되면 다 압니다. 그 자체가. 아니, 보면 알아요. 눈을 보면 알아요. 눈 보고 공부하는 거 이렇게 쳐다보면 아, 이분은 되겠다. 이분은 안 되겠다. 어느 정도 감은 딱 잡힙니다. 그게 거의 변하지 않고 쭉 가요. 쭉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제가 한번 저기 대전에 있는 학원을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봐서 또 한번 실험해봤는데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거의 90% 적중해버렸어. 근데 제가 얘기는 안 해줘요. 그런 분들한테 당신 떨어집니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시험 보면 그분 붙었어? 그러면 안 됐네요. 그래. 1차부터 안 돼. 1차부터 안 돼. 2차는 볼 게 없어. 1차 안 되면 2차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대장이 있는데 이 도면에는 두 가지가 있어. 도면에는 뭐가 있냐면 지적도라는 것이 있고 지적도 현재 여러분들은 다 합격이에요. 아직까지는. 지적도가 있고 무엇이냐면 임야도가 있더라. 임야도. 그 다음에 대장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냐면 4개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토지대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토지대장, 임야, 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도가 있고 지적도란다. 공유전명부, 공유지, 연명, 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면은 대지권, 등록부가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도, 잡혀등록부가 있는데 이러한 다시 이제 토지 표시사항과 소유자에 관한 사항과 기타 사항을 어디에다 등록을 한다? 여기에다가. 그럼 보세요. 각기 하고자 하는 역할이 있겠죠? 토지대장이 하는 역할이 있고 공유전명부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딱 보면 토지를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그들의 지분을 나타내 주는 것이 공유전명부예요. 대충 무슨 경계점 잡혀등록부는 뭘까요? 얘는 여기 의미에 써 있잖아. 경계점을 뭐로 등록했을 때 좌표로 등록했을 때 작성하는 지적공부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요 지적공부를 편성하는 방법이 지적공부를 편성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물적 편성주의예요. 물적 편성주의인데 이 물적 편성주의를 구체화시킨 것이 한 필지마다 우리 지적에서는 한 필지마다 무엇을 둔다? 하나의 무엇을 둔다? 대장을 두는 거예요. 1필지마다 하나의 무엇을 둔다? 대장. 그러니까 어떠한 필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필지가 이렇게 쓰면 얘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같이 등록이 안 돼요. 얘가 어떤 필지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동시에 등록이 안 된다 이거야.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면 그걸로 끝. 그 토지대장 쪽에서 임야대장 쪽으로 못 넘어가요. 근데 거꾸로 임야대장 쪽에서는 토지대장으로 넘어올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이따 나오는 등록전환이라고 해요. 등록전환.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서 그러면 꾸준히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적공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다음 중 지적공부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1년 동안 공부하는데 이거 못 외울 수 없잖아. 저절로 이런 것들은 수업 들으면 저절로 외워지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을 들어서 저절로 외울 수 있는 것들은 그거로 만족하고 그 수업 들어서 잘 안 되는 부분만 다시 한번 연습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금방 쫓아올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다시 필지니까 필지에 붙이는 번호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번이라고 했죠. 그럼 이 소재와 지번 예를 한번 보면 소재와 지번이 토지대장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재와 지번이 토지대장을 딱 봤더니 소재 지번이 없어. 근데 거기에 지목도 써있고 면적도 써있고 소유자도 써있는데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어느 필지인지는 알 수가 없죠. 맞아요? 소재와 지번이 여기에 소재와 지번 여기에 이제 이름이 여기 이름이 써 있다. 이름이 빠져 있어. 누가 쓴지 모르잖아.
내용은 있어도. 근데 만약 여기에 내용에 지번도 있고 지목도 있는데 대한민국에 한 4,000필지 돼요. 어느 필지인지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소재와 지번은 이렇게 되는 거야.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되는 거야. 여기에 여기에 다 등록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에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몇 개로 나눠서 28개로 나눠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죠. 등록을 하는데 얘는 목도장에 등록을 해요. 목도장. 여기서 목은 지목이야. 지목은 어디에 등록된다? 도하고 장에만. 여기 도는 그럼 뭐예요? 도는 뭘까? 도는 도면이야. 지적도하고 무엇? 임야도예요. 장은 저기 써져 있는 것 중에 장자 들어가는 거.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 되는 거야. 토지대장하고 어디에?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지목은 어디에 등록된다? 목도장에. 어? 아니, 목도장 집에 하나씩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지목은 어디에? 목도장에. 목은 지목을 의미하는 것이고 도는 무엇이다? 도면, 지적도, 임야도. 장은 장자 들어가는 거. 공부 중에 끝자리에 장자 들어가는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목도장 이렇게 목도장. 자, 면적은 장에만 들어갑니다. 면적은 어디에만 들어간다? 면장 이렇게 면장. 그 면적은 어디에 들어간다? 장에만. 이번에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요. 면적 문장 하나 나왔었는데 2번, 3번, 4번, 5번은 맞고 1번 질문 틀렸는데 보세요. 면적은 토지대장과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된다. 맞아 틀려요? 틀렸잖아. 면적은 어디에만? 장에만. 이렇게 등록되는 거예요. 장에만. 면장. 몽땅, 목도장, 면장. 면적은 어디에만? 장에만. 그러니까 지금은 목도장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목도장이 뭐지? 저절로 외워지겠죠? 나중에 1년 공부하는데 목도장을 모를 수는 없잖아. 1년을 공부하는데 목도장이 뭘지. 시험 내일인데 야 목도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공부를 안 한 거지. 그럼 1년 동안에 전혀. 자, 경계라고 하는 것은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라고 표현해놨지만 무슨 경계다? 도상 경계야. 도면에 등록된 경계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적 공부라고 써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도면에 등록된 선이에요. 그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이 돼요?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이 되는 거야. 그 여기서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이 되는 거니까 지적도하고 어디에만?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만 무엇이 된다?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만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올해 이게 등록사항인데 두 문제 나왔어. 하나 아까 알려드렸죠. 면적은 장에만 등록되는데 면적은 토지대장과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된다. X 틀렸잖아. 맞죠? 그거. 그러면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이 될까요? 여기 써 있잖아. 좌표가 들어가 있는 지적 공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맨 처음에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는 어떤 게 헷갈리냐면은 경계 어디에 등록됩니까?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이렇게 나와. 왜? 의미가 비슷하잖아. 경계점, 경계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경계는 우리나라의 현재 경계는 도상 경계, 도면에 등록된 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계는 지적도하고 어디에만? 임야도에만 등록이 되더라.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만 등록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용어 정리하면서 아 얘는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되고 목도장, 면장, 경계는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계속 읽다 보면 저절로 외워진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지적 공부라는 것이 있고 우리 여러분들 요약집에는 없는데 그 인문서에는 없는데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것이 있어요.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동산 종합 공부가 올해 2014년도에 이게 새롭게 신설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올해 여기서 두 문항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에.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부동산 관련 여러 공부들이 있어요. 건축문대장 대표적인 거, 건축문대장, 토지대장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바로 무엇이다? 부동산 종합 공부예요. 그럼 이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토지의 표시와 그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동산의 무엇에 대한 거? 가격에 관한 사항. 아셨어요?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네 번째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이 부동산 종합 공부에 이제 기타적인 것이 들어가요. 이러한 것들이 부동산 종합 공부에 무엇이다? 이런 것들이 등록이 돼요. 이번에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은 토지의 뭐 수용 가격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뭐 이건 처음 들어보면 이게 X가 되겠지.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부동산 종합 공부에 등록이 돼요. 근데 이번에 시험에 여기에 등록사항으로 잘못 설명한 것을 해가지고 보상에 관한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 이렇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앞으로도 아마 부동산 종합 공부도 2015년도에도 아마 시험에 꾸준하게 아마 나올 겁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러한 지적 공부에다가 이러한 내용들을 무엇하는 것이다? 등록하는데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고 X가 될 수도 있겠죠. 맞아요? 자, 참고적으로 여기서 소는 소대장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소대장. 소유자는 어디에만 등록이 되는데 소유자는 대장에만. 여기서 대장은 뭐야?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면부, 대중등록부까지. 대장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대장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목은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이 되나? 지목은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이 돼요? 어떻게 그럼 등록이 된다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목도장 하면 아니구나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목이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이 될까 안 될까를 물어볼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뭐가 등록되지? 그거 생각하면서 찾는 분이 있고 목도장을 갖고 찾는 부분이 있다. 목도장으로 명확하게 찾을 수 있잖아. 등록 안 돼. 맞아요? 그럼 면적은 지적도에 등록이 되나요? 면장. 아니구나 알 수 있잖아. 경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이 되나요? 안 돼. 경계는 도면에만,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만. 그렇게 해가지고 딱 기억하시면 편해요. 소유자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대장에만.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소유자가 안 들어가는 거야. 소대장이니까. 이렇게만 해도 올해 2문제 맞추는 거야. 이거 2문제 맞추죠? 요거 아닌 거 3개죠? 벌써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오늘 수업만 드는 걸 가지고 24회 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풀면 절반은 풀린다. 절반은. 자, 다시 이제 그래서 이러한 토지 표시를 여기다 등록하는데 토지를 등록하는데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토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정의가 토지란 국가의 무엇?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무엇이라 한다?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토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토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줄였으면 얘가 토지가 되는 거야. 한반도 플러스 무엇? 한반도 플러스 부속도서가 바로 무엇이다? 토지다. 이렇게 한반도 플러스 부속도서.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한반도 플러스 그 부속도서가 바로 무엇이다? 토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바다는 등록이 될까 안 될까요?
바다는 등록이 안 됩니다. 바다는 토지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한반도 플러스 부속도서만 등록이 되는 거예요. 바다는 등록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를 바다로 볼 것이냐, 어디까지를 바다로 볼 것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까지를 바다로 보겠다 이거야. 여기까지를. 여기가 어디냐면 해수면이 가장 높게 올라왔을 때 최대 만조위. 네? 요 선을 최대 만조위,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등록이 되는데 여기는 등록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나라가 해수면이 뭐 급격하게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해수면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얘는 토지야 바다예요. 바다가 되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라도 무엇을 해야 된다? 추후에 말소를 해야 돼요. 이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야. 어디까지를 바다로 보겠다? 최대 만조위 선까지.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에 물이 찼을 때 가장 높게 올라왔을 때. 아셨어요? 거기가 최대 만조위 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토지를 어디에다 등록한다? 지적공부에 등록을 한단 말이야. 근데 토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를 무슨 단위로? 필지 단위로 쪼개놔야죠. 맞아요? 그래서 필지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필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무엇?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고 한다? 토지의 등록 단위를 우리는 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지를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요. 어떤 내용들을? 지적공부의 어떤 내용들을?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과 기타적인 내용들을. 그러면 131페이지를 보시면 지적공부에 보면 이게 써 있어요. 봐봐요. 이러한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여기다가 등록하려면 무엇과 무엇을 통해야 돼? 조사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른 측량을 해서 여기다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2번에 지적공부 이해 가시죠? 3번에 필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토지의 등록 단위고 4번에 토지 표시라 하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다. 거기에 보면 지번 쪽에서 이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이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번, 부여, 지역. 말 그대로 지번, 부여, 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을 무엇이라 한다?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요 지번, 부여, 지역의 단위가 리동이야. 리동. 이해 또는 리동 또는 이해 준하는 지역을 우리가 지번, 부여, 지역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리동의 개념은 법정동이다. 법정동.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 지적,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적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요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얘를 공시하는 것이 바로 무슨 법이다? 지적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어떻게 새로이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무엇이란다?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다. 이렇게. 토지가 이동이 되면 무엇 해야 될까요? 조사 또는 측량을 해야 돼. 토지가 이동이 되면 조사 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측량을 해야 된다. 조사 또는 여기 조사 또는 무엇을 해야 된다? 측량을 해야 돼요. 자, 조사의 지목 변경이라는 것이 지목 변경. 지목이 뭐라 그랬어요?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우리가 이 토지의 지목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굳이 측량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배밭이다. 그럼 뭐예요? 과수원이야. 온수가 올라오면 광천지. 온천이에요? 온수가 올라오면 온천이야? 광천지야. 광천지. 이해 가시겠죠? 아파트 단지는 대. 학교는 학교용지. 중량천, 하천. 도봉산 임야예요. 임야. 국립공원은 다 임야예요. 국립공원, 도립공원. 얼마 전에 제가 내장산을 갔다 왔어요. 가보셨어요? 내장산? 아직 단풍 안 들었던데 내장산? 지난주에 갔다 왔었는데 밑에만 졌어. 밑에만. 버스가 1,000원입니다. 케이블카 타는 데까지 데려다 주는데 편도 1,000원이야. 1,000원. 근데 그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게 말고 걸어서 올라가는 게 더 낫던데. 내장산에. 내장산의 지목도 임야예요. 고속도로의 지목도 도로. 그럼 고속도로 가다 보면 휴게소 있죠? 그것도 도로야. 고속도로 휴게소 지목이 도로예요.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게 그거잖아.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물이 흐를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지목은 하천이야. 근데 그게 소규모면 국어예요. 소규모의 수로는 뭐다? 국어. 근데 하천이라고 시험에 나왔어. 근데 옳은 것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묘목, 관상수, 당나무,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전이다. 이렇게 시험에 이게 다 보기 1번. 나머지 다 틀리게 나오고. 보통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편 시험에 잘 안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번하고 지목하고 면적하고 경계만 공부하잖아요. 기본 6, 7개 맞고 들어가는 거야. 왜? 얘네들 하면 또 뭐도 할 수 있어요. 어디에 등록되고 등록되지 않는 것도 알 수 있잖아. 이번에 경계가 뭐가 나왔냐면 첫날인 경계가 뭐가 나왔냐면 해면하고 접하면 어디가 경계예요? 최대 만주가 경계라고 그랬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이렇게 도로를 깎았단 말이에요. 절토를 해야 되고 여기 성토를 해야 되거든. 절토부는 여기가 경계가 돼요. 상단이. 절토부는 경계가 어디 된다? 상단. 얘하고 토지가 높낮이의 차이가 없죠. 높낮이의 차이가 없을 때는 구조물의 중앙이에요. 높낮이의 차이가 있을 때는 하단이 경계가 돼요. 하단.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무엇을 쌓는다? 제방을 쌓아요. 제방을 쌓았는데 제방이 토지에 편집됐을 때는 어깨인데 안쪽 어깨, 바깥쪽 어깨, 바깥쪽 어깨가 우리가 지상경계 기준이야. 어렵지 않겠죠, 이 내용은? 그려보면 되잖아, 이게. 올해 처음 나왔으면 말도 안 해. 한 5번 나왔어, 지금까지. 그래서 요게 기억, 예를 들어서 니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가지고 박스에다가 5개를 딱 써놓고 옳은 거를 찾아라 해가지고 리을 미음인가 답이야. 나머지는 다 틀려, 이런 것들이. 절토부는 상단인데 하단으로 나온다든지 높낮이의 차이가 없을 때는 구조물의 중앙인데 멍뚱한 게 나오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놓고 1번 기억 니은 티귿 2번 뭐 리을 미음 이런 식으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맞추라고 주는 겁니다. 이거 하나 나왔죠? 경계에서 이거 하나 나왔고 면적에서 아까 얘기했던 면적은 토지대장하고 경계점 차표 등록부에 등록된다 X 지목 전. 그러니까 얘네만 맞춰도요. 얘네만 알고 있어도 최소한 6, 7개는 맞고 가는 거야. 거짓말 같죠?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 정도 되면 얼추 끝나 이게요. 지번, 지목, 면적이. 그거 가지고 역대 기출문제 모음집만 해서 횟수별로 모은 거를 가지고 푸시면 최소한 6, 7개를 맞춰요. 최소한. 그 대신에 그러니까 얘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거의 한 장이야. 4페이지야, 4페이지. 얘는 반 페이지도 안 돼요. 요약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나중에 항상 지적법이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지번, 지목, 면적, 경계만 정확하게 공부하고 가면 기본 먹고 들어가. 50점 이상 먹고 들어가요. 기본. 그 지목 변경은 이렇게 용도, 지목은 용도니까 가서 눈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지 별도로 측량할 필요가 없잖아. 그 다음에 합병. 합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얘기죠. 합병은. 많이 들어본 거죠?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해서 몇 필지로 하는 것이다? 한 필지로 하는 거. 이것을 무엇이라 한다? 합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토지와 이 토지 합치는데 측량할 필요가 없죠. 불필요하지 얘는 경계가.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그냥 말소하면 돼요.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경계라든지 좌표는 무엇하면 된다? 말소하면 되니까 별도의 무엇을 할 필요 없다? 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측량을 요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량을 요하는 것에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신규 등록이 있더라.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초로 공부상에 등록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처음으로 공부에 등록하는 것이 신규 등록이에요. 그래서 신규 등록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든지 두 번째로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 무엇하는 것?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신규 등록이다. 왜 측량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좀 이따 뒤에 나오는데 측량을 한다라는 소리는 왜 측량을 해야 되는 거냐면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측량을 해야 돼.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려면 기본적인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측량이 이루어져야 돼. 이 의미는 이해 가세요? 그럼 신규 등록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공유수면을 무엇을 했다? 공유수면을 매립을 한 거야. 그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으니까 공부에 등록해야죠. 왜? 여기를 매립했으니까 등록해야 되잖아. 그럼 경계 모르죠? 면적도 모르죠? 그럼 측량해서 등록을 해야지. 그죠?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무엇하는 것이다?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으로 따지면 출생신고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생신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냐면은 그 다음에는 등록 전환이 있더라. 등록전환.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지적공부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요놈하고 토지대장하고 지적도하고는 한 몸이야. 토지대장에 경계 있어요? 토지대장에 경계가 그려져 있냐고. 어디 가서 보면 돼요? 지적도 가서 쳐다보라 이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요놈하고 그럼 뭐하고? 얘랑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지적도하고 임야도에 하는 역할은 뭐냐면 지적도라고 하는 것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를 보여주는 게 바로 뭐다? 지적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연도는 중요하지 않지만 1910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통치하는 과정에서 1910년도죠. 그때쯤이 이때 토지 조사 사업을 해요. 토지 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이걸 어디에다 등록을 하냐면 여기서 토지 조사 사업의 대표적인 것이 이 토지의 소유자하고 경계를 확정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사정이라 그래요. 소유자와 경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을 사정이라고 하는데 1910년도에 토지 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필지마다 소유자와 경계를 확정을 해가지고 어디에다 등록을 했다?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다가 등록을 딱 해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조사 대상에서 빠진 것들이 있어요. 임야 같은 거.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들. 그것은 1900몇 년도에 1918년도에 임야 조사 사업을 해요. 1918년도에 임야 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1910년도부터 18년도까지 토지 조사 사업을 했던 거기서 누락된 토지를 1918년도부터 조사해가지고 이걸 어디에다 등록한다?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넘어오는 게 바로 뭐다? 이렇게 넘어오는 게 바로 뭐다? 등록전환이에요. 등록전환. 그 등록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이라든지 어디에? 임야도.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에다가?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등록전환이다. 이렇게. 측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임야도는 이때 당시에 6,000분의 1 축척으로 많이 제도를 해요. 6,000분의 1로. 근데 지적도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1200이란 말이야. 축척이 바뀌죠? 그러니까 앞으로 축척이 바뀌면 측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중요하지 않지만 임야도는 50cm 단위로 거리를 재요. 근데 지적도 시행령은 5cm 단위로 거리를 잰단 말이야. 어느 게 더 정밀할까요? 지적도가 훨씬 더 정밀하지. 그래서 반드시 얘는 넘어가는 과정에서 축척이 바뀌면서 측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몇 필지로?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분할. 그냥 해요. 측량해야 돼. 측량해야지. 어떻게 나눌 거야? 측량 안 하고. 새로운 경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경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측량하지 않고 어떻게 쪼갤까 이거를. 이해하시죠? 여기 분할이에요. 분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은 축척을 무엇하는 것이 있다? 축척을 변경하는 것이. 말 그대로 축척을 무엇하는 것이다? 바꾸겠다 이거야. 용어 중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면에는 지적도가 있고 뭐가 있어요? 지적도가 있고 임의도가 있죠. 축척 변경은 어디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냐면 지적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지적도에서만. 자,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점의 정밀도를 무엇하기 위해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밀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것에서 뭐로 바꾼다? 큰 것으로. 정밀도 높이기 위해서 작은 것에서 무엇으로? 큰 것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축척 변경. 여기서는 작은 거다 큰 것의 개념이 뭐냐면은 축척이 1200분의 1짜리가 있고요. 축척이 600분의 1짜리가 있으면 어느 게 더 정밀할까요? 600분의 1이 훨씬 더 정밀한 거지. 대한민국 전도 몇 분의 1이에요? 대한민국 전도 100만 분의 1이야. 저희 집 보여요? 보이지 점으로. 콕 점으로 보이잖아.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정확 100만 분의 1이면 100만 분의 1의 개념이 100만 메다가 1메다로 표현되는 거야. 지도상에는. 100만 메다면 몇 킬로인지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1200분의 1의 개념은 뭐냐면 1200메다가 실제 거리 1200메다가 도상에서는 얼마로? 1메다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면 120m는 10cm. 10cm. 12m는 1cm. 이해하세요? 1.2m는 1mm. 이렇게 표현되는 게 축척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1200m가 1m로 표현되는 거하고 600m가 1m로 표현되면 어느 게 더 정확한 거야? 얘가 훨씬 더 정확한 거지. 더 크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축척 변경이에요. 얘하고 봤을 때는 얘가 작은 축척이 되고 얘가 큰 축척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 되고 큰 축척이 되는 거야.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들어가면 X. 지적도에 등록된 무엇? 경계점에 정밀도를 높이려면 작은 것에서 뭐로 바꿔야 된다? 큰 것으로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요거 용어 자체가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요. 용어 몰라갖고 미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이버에서 물어보면 돼. 왜냐면 민법 교수님이 용어를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르면 궁금하면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봐요. 이 용어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렇게 해서라도 공부를 하셔야 돼. 근데 우리 지적법은요. 지적법 공부할 때는 용어가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늘 하는 용어가 끝. 더 이상의 용어는 없어. 앞으로 모든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용어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것만 잘 용어 정리만 해놓으면 지적법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민법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법 없이 살 수 있으니까는 어려운 거야. 안 봐도 되는데. 또 민법 공부하면 또 머리가 또 복잡해지죠 또? 복잡해져. 자, 이러한 필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면 조사 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측량을 해야 돼요. 여기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측량은 이제 무슨 측량이냐면 지적이니까 우리가 지적 측량이다라고 지적 측량. 지적 측량이란 무엇이냐 바로 나올 거예요. 지적 측량이란. 자,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무엇하기 위해서 등록하거나 경계점을 지상에다가 무엇할 복원할 목적으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무엇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함이 정하는 것이 무슨 측량이냐면 얘를 우리는 지적 측량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올해 2014년도부터는
여기에다가 두 개를 더 포함합니다. 하나는 무엇? 지적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하고 그 다음에 무엇? 지적 제조사.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제조사 측량도 무엇으로 포함이 된다? 지적 측량으로 이제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법에 지적 확정 측량하고 지적 제조사 측량을 지적 측량으로 포함한다라고 써 있지만 기존에도 지적 측량이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지적 측량이라는 정의에 좀 더 명확하게 이거를 집어넣어 버린 거야. 이해가시겠죠? 그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게 지적 측량의 정의입니다. 이게 지적 측량의 정의. 그러면 이게 지적 측량의 정의인데 여러분들이 분할하려면 측량해야죠. 그럼 측량 신청에 의뢰해야죠. 누구한테? 지적 측량 의뢰는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하는 거야. 지적 측량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할 때는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의뢰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지적 측량 누구한테 하냐면 수행자에게 의뢰를 해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하는데 수행자라면 보통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지적 측량하면 아 대한지적공사구나. 그죠? 지적공사, 대한지적공사, 구청 옆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지적공사 지금 전주로 이사 갔거든요. 원래 본사가 여의도에 있었는데 전주로 이사를 갔는데 아까 제가 처음 수업할 때 법이 바뀐다 그랬죠. 측량 수로삼이 지정한 법률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대한지적공사가 빠져나가요. 그 법에서. 빠져나가면서 대한지적공사가 명칭을 바꿉니다. 국토공간정보공사로. 이렇게 바뀌어요. 내년부터. 내년 6월부로. 대한지적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은 업자가 있단 말이에요. 업자. 지적측량 업자. 지적측량업을 하려면은 등록을 해야 돼요. 시도지사한테. 그래야만 지적측량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거야.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럼 얘네들이 이번에 이제 시험에 나온 게 뭐냐면은 그럼 이들은 측량해야죠. 이들은 측량 의뢰를 받았으면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들이. 그럼 여기서 이제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 기간이 법적으로 기본 소요가 되는데 며칠로 하냐면 측량 기간을 5일로 해요. 지적 측량 기간을 며칠로 한다? 5일로 한다 이거. 근데 이들이 측량을 하게 되면 누가 지적 소관청이 측량을 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이 무엇을 하냐면 그 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를 해요. 그럼 검사 기간은 며칠로 하냐면은 검사 기간은 4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분할을 의뢰하게 되면 수행자가 며칠 이내에 측량하는데 며칠 소요된다? 5일이에요. 그럼 분할을 하면 그것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에 검사를 받아야 돼. 근데 검사할 때 소요되는 기간은 며칠로 한다? 4일로 하는데 토지 소유자하고 수행자하고 서로 협의를 하게 되면 측량기간하고 검사기간을 달리 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달리 정하는데 전체 4분의 3을 무슨 기간으로 보고 측량기간으로 하고 4분의 1을 무슨 기간으로 하냐면 검사기간으로 해요.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올해 시험에 나왔잖아. 다음 중 지적측량 의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 소유자는 지적 측량을 필요로 할 때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한다. 맞죠? 2번 의뢰를 받은 수행자는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게 제출한다. 또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적 측량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누구한테 제출하냐면 수행자에게 제출을 해. 이것도 맞아요. 정답이 5번인가 그러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수행자하고 의뢰인하고 별도의 이제 협의를 해서 측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데 5분의 3 측량기간, 5분의 2 검사기간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여러 번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역대적으로. 4분의 3 측량기간이고 4분의 1은 검사기간인데 5분의 3, 5분의 2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다른 1번부터 4번까지 다 몰라도 제가 답을 찍습니다. 그 틀린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적 측량을 하려면은
지적 측량을 하려면 요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 데서나 측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보면 기계가 세워져 있는 측량 기기가 세워져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걸어가다 보면 그럼 바닥을 쳐다보면 바닥에 기준점이 있어요. 항상 그 기준점 위에다가 기계를 세우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측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준점이 필요한데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적 기준점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지적 기준점. 그러니까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지적 측량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점이에요. 지적 기준 자체가. 지적 기준점에는 몇 개가 있냐면은 지적 기준점은 세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 있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적 삼각 보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냐면 지적 도근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지적 도근 점이에요. 길거리 가면 막 널려 있습니다. 그거 뽑아가면 2년에 2천만 원입니다. 그 뽑으면 그 기준점을 누구든지 이전하거나 파손하면 안 되거든요. 법에서 규율을 해놨어요. 그러면 2년에 2천만 원이에요. 그거 얼마 되겠다고 뽑아가겠어? 2년에 2천만 원. 그 정도면 일단 그 안에 내부적인 건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131페이지를 보시면 용어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지적법에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나와요. 지적법에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고 시도지사가 나오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 다음에 누구? 지적 소관청 이렇게 몇 명이 나온다? 3명이 나옵니다. 3명. 90% 얘가 역할을 합니다. 가장 그 주인공은 누구라는 소리예요? 주인공은 지적소관청이고 주연이고 조연이 이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뭐 지금은 이제 처음 단계니까 시도지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99.9% 승인권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승인권자로서 등장을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좀 그 뭐라 그럴까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럴 땐 전부 다 누가 큰 틀에서는 누가 나와야 돼요? 국장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가 무엇을 하고자 한다. 누구의 승인을 얻어야 될까? 99.9999 시도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고자 한다. 누구의 승인을 얻어라? 시도지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축척을 변경하고자 한다. 누구의 승인을 얻는다? 시도지사. 지적공부는 지적 서고에다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적 공부를 서고 밖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 누구의 승인을 얻는다? 시도지사. 그러니까 소관청이 뭐를 하고자 할 때 승인을 받으면 99.9%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국장 안 나와. 거꾸로 시도지사가 소관청에 승인받을 게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이제 무엇을 소관청이라고 하냐면은 지적공부를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우리는 지적소관청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여기 교재 보시면 시장에는 제외할 것이 하나 있고 구청장에는 포함할 것이 있다고 써 있을 거예요. 그죠? 시장에서는 누구를 제외하냐면은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성남시에 구가 있죠? 용인시에도 구가 있죠? 그 구는 자치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하는 거니까 성남시장, 용인시장, 수원시장 이들은 뭐가 아니다? 소관청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뒤에 구청장하고 뒤에 포함한다고 써있죠. 꼬리에 구청장이라고 붙어있으면 모두 다 뭐다?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러니까 팔달구청장, 용인의 뭐 분당이면 성남의 분당구청장
그러니까 분당구청장은 소관청이지만 용인시장은 뭐가 아니다? 소관청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지자법이 전체적으로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자법이 전체적으로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하는 게 1장이죠. 1장에서는 뭐만? 용어의 정의만. 2장에서 배우는 것이 우리가 2장에서 공부하는 것이 뭐를 공부한다? 토지의 표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을 딱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 지번, 지목, 면적, 경계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몇 장 가서? 2장 가서. 3장 가서는 뭐를 공부한다? 제 3장 가서는 지적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지적 공부가 있는데 이러한 지적 공부에는 어떤 내용들을 등록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관리하고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면 복구해야 되겠죠.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몇 장 가서 공부한다? 3장. 그 다음에 제4장 가서 뭐를 공부하는 것이다? 제4장 가서는 토지의 이동을 공부하는 겁니다.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사항을 새로 정하고 변경되고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데 토지가 이동이 되면 조사 또는 무엇해라? 측량. 그럼 4장을 딱 펴보자면 나중에 그러면 토지 이동의 정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얘부터 나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해면성 말소, 축적 변경 등등등등 쭉 나온다 이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의 세부적인 것은 어디 가서? 4장 가서. 마지막으로 제5장 가서 공부하는 것은 뭐? 마지막으로 제5장에 가서는 무엇을 공부하는 것이다? 도대체 지적 측량이 뭐냐 이거죠. 그리고 지적 측량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지적 측량을 필요로 할 때 의뢰를 어떻게 할 것이고 측량 기간, 검사 기간 이런 것들. 제가 설명하지 않은 지적 측량 적부심사라는 것이 있어요. 측량을 했는데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는 그 적부심사인데 이 적부심사 어디에서 하느냐? 이런 것까지 정리하는 게 5장이에요. 5장. 그래서 요 안에는 1장부터 5장까지의 타이틀이 써져 있는 거야. 큰 굵직굵직한 것들이. 그래서 지금 용어를 좀 설명해 드렸지만 용어가 지금 이해 안 되더라도 하면서 또 쭉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집에 가서 할 역할은 뭐다? 용어 한 번씩 써보는 거예요. 근데 용어를 그냥 써보면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판서한 대로 써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쓰면 돼? 국가가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조사 측량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다. 국가 대신에 국장을 넣되 등장인물 세 사람이구나. 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거기까지만. 더 세부적으로 볼 필요 없고. 토지란 무엇이다? 한반도 플러스 그 부속도서인데 토지를 등록하려면 무슨 단위로? 필지 단위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 어디에 한다? 등록 어디에 한다? 지적 공부에다가. 지적 공부에는 뭐가 있는지. 여기다 뭐를 등록한다? 토지 표시와 소유자와 기타적인 내용을. 토지 표시라 하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지번이란, 지목이란, 면적이란, 경계란, 경계하다 보면 경계점이란, 좌표란. 이것을 등록하려면은 여기다 등록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새로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가 되면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데 토지가 이동이 되려면 조사 또는 무엇을 해야 된다? 측량을 하는구나. 조사에는 이런 것이 있고 측량에는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써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해놓은 다음에 맨 처음엔 어려워요. 맨 처음 어려운데 이거를 이제 한 장에다 쓰는 방법은 A4를 살짝 기울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기울이면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는데 어찌됐든 뭐 공부 방법은 사람마다 틀리니까 본인들만의 이제 공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이 용어를 가지고 앞으로 쭉 끌어간단 말이에요. 모든 내용들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2장으로 넘어갑니다. 좀 쉬었다가 들어갑니다.